대통령의 질문 하나가 정치권과 학계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환단곡이라는 단어의 언급이 역사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논란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위서로 평가된 환단고기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단군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문헌입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조작된 위서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실제 역사라고 주장하며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지점이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논란 이틀 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관 자체를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어떤 시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 당연하다. 친일협력,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처럼 민감한 역사 현안에서 어떤 문헌과 연구를 근거로 입장을 세우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지향 이사장은 친일 인사 윤치호를 각자의 방식으로 애국한 인물이라 평가하는 등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이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뉴라이트식 역사관 역시 유사 역사 인식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는 설명입니다. 국힘에서 갑자기 환단고기 가지고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란 말이냐며 환단고기에 대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왜 나왔냐면은 동북역사재단 업무보고 때인데 이게 언제죠? 12일 금요일 교육부 업무보고 때입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일단 동북역사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임명할 때부터 뉴라이트 학자로 부적절하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점을 전제하고 이 환단고기가 나왔던 대목을 잠깐 봅시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 주권수 국제학술교류협력.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당군 환단고기 예.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소위 이제 제야사학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그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그 소위 제야사학자들하고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좋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했냐면 환단고기 이거는 이제 위서 가짜라고 정통사학계가 말하는데 저도 무협지 같은 거라고 봅니다. 가짜라고 보는데 근데 대통령이 그런 유사 역사학을 실제로 믿어서 소위 환빠여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실용주의자, 실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를 한다고 하면 너 환빠냐? 라고 치부하면서 한국 고대사 연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뉴라이트라고 하는 유사 역사학을 하는 주제 아니냐. 그러니 한국 고대사 연구 등한시하지 말고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사학계에서 이 우리 고대사 연구 자체를 환발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뉴라이트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정책 영역 공무원을 상대할 때와는 다르게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당신 뉴라이트지라고 때리지 않고 연구기관에 맞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이 환발하고 유치해서 정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단고기 믿는구나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헌이라고 언급한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서로 평가받는 역사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역사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 재단의 업무를 확인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환빠 논쟁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중국의 독도주권수 국제학술교류협력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위서로 평가받는 역사서,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환빠라는 용어를 주류 역사학자인 재단 이사장에게 질문한 겁니다.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엔 불이 붙었습니다. 고대 한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을 담아 위서로 평가받는 책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겁니다. 진짜와 사이비 사이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한다면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파장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께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 받으실 때 이른바 유사역사 논쟁을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뭐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학계에서는 그런 이제 말씀이 좀 적절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발언 아까 뭐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 중에 있었던 뭐 이른바 뭐 환단고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발언 취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양 이사장님의 답변,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답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사장 답변의 핵심은 문헌 사료를 중시한다.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답변의 주요 핵심이었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일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주장들은 어느 문헌에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안부는 뭐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느 문헌에 나와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단고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이 있는 언급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직관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런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니면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그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지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도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라고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때 환빠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환빠 논쟁을 아십니까? 라고 박지양 동북아 역사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문을 했지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 환단고기와 관련해서 실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연구를 안 하시는군요. 라는 등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해서 기경양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고대사 전공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동북아 역사재단은 과거에 우리가 하도 뭐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역사 왜곡이 많아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께서 또 역사학계하고 결심해서 이게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재단이 필요하겠다 해서 2006년에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이제 환단고기 환빠 논쟁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그 업무보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 네.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데 SNS에 아무래도 저랑 이제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네네. 여기서 막 이제 탄식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늦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 페이스북에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글을 올리셨던데, 예. 아, 예, 이게 참 예.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고 네. 보통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건 오히려 국회 쪽에서 뭔가 네. 좀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네. 이참에 한번 이 문제를 털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실 어제 그 오후 2시에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요걸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딥백, 딥백. 네. 기자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백브리핑이 아주 세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뭐 환단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지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다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제 박지양 교수님이 이분은 서양사 전공이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북아 역사 연구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아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또 뉴라이트 이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어서 좀 친일이면 친일, 독도 문제면 독도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회해서 비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좀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취지였다면 네. 사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뉴라이트인 거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면도 있으니 네. 이 재단에 만들어진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걱정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환단고기 얘기를 꺼내신 게 약간 좀 안 맞는 거죠,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네.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믿거나 네. 연구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맞습니다. 워딩이잖아요. 예, 예.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환단고기라는 그 과거에 위서가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이게 그렇게 역사학계의 뜨거운 논쟁 지점이었나? 라는 것을 저는 어제 지난 금요일 처음 알고 저도 막 역사학계 취재를 했더니 실제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저희 평범한 애청자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학계 내부에 있는 이 이른바 환빠 논쟁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길어서 사연이 길다. 몇 시간짜리 강연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197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먼 옛날 우리나라의 역사가 실제로는 반만년도 아니고 1만 년 된 역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역사책이라고 하면서 1979년에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그걸 위작으로 보죠.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사료 비판이라는 걸 합니다. 사료 비판. 네, 역사를 연구하기 있는 재료가 이제 사료인데 뭐 문헌이 될 수도 있겠고 금속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과거상을 복원을 할 때 이게 과연 믿을만한 자료인가 이런 것부터 일단은 판단을 해야지 역사 연구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료 비판을 했을 때 이 환단고기 명백하게 1979년에 이유립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만든 분이면 태백교라는 교를 만든 교주예요. 태백교.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진 자치를 감춘 종교지만 신흥 종교인데 본인 태백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이 포교의 수단으로 이제 경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역사상을 이렇게 가져와 스펙타클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든 가짜 역사서다라고 저희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결론이 이미 다 낸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는 다 됐어요 이미. 이건 명백한 가짜 역사서고 역사 복원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이 정도는 가치가 있죠. 왜 이런 가짜 역사서를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과거상을 복원하는 데는 무가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신흥 종교 교주가 자기가 어떤 그 교세를 확대하고 하는 배경에는 다 떠나서 핵심적인 건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민족 우월주의. 뭐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싶었다.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막 하면 혐오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나 바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이유립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에 기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 그 표현이 환빠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환단고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을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부르고 참고로 사이비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한자어라서 비슷할 사, 아닐 비자에서 사이비입니다.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것. 사이비 역사학인데 환단고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위대한 역사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중국 대륙을 다 정복하고 있었다는 둥, 혹은 뭐 고구려백제 신라가 사실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단고기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괴상한 역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쇼비니즘에 기반한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고 거기에 이제 환단고기라는 게 더 얹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좀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환빠 뭐 이런 것들이 좀 멸칭이긴 합니다만 대명사처럼 이 환단고기가 얘기가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폐해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제 소위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이렇게 한국인들 욕한다는 거. 한국인들은 역사를 훔쳐가는 사람들이다. 도둑놈들이다. 왜?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한자도 한국 거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막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쟤네들은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모함하냐라고 우리는 또 중국인들을 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중국인들이 한복은 뭐 자기네 소수민족이 입었던 거고 뭐 김치도 파우차이라고 해서 뭐 자기네 민족 뭐 소수민족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여튼 양국 간에 사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안 좋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비 역사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공자도 한국인이고 갑골문도 우리나라 거고 한자도 우리나라 거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케이스들을 가져다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한국을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제적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그냥 그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배운 뭐 그런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역사 논쟁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인터넷상에서 이걸 가지고 막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하고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중국 말고? 일본에서도 이걸 가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황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대 아주 상고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힘도 셌고 이런 얘기하면은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 한번 검토해 볼 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한번 일본인들이 고대 일본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고 초고도 문명을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황당무계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 일본에 또 그런 사이비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폴란드에 보면 무슨 레흐 제국이라는 뭐 고대 제국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 제국보다 컸다라는 식의 사이비 역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군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그런 외국의 사례를 들으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바로 들리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환단곡 얘기하는 사람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유사 역사학계에는 이 주류 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에 물든 자들이다. 저죠. 그 식민사관에 물들어가지고 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역사를 죽이고 있다. 우리 역사 죽이기다. 그러니까 이른바 박지양 이사장에 따르면 제야사학자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고 교수님께서는 유사 역사학자. 혹은 사이비 역사학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상당한 파벌이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논쟁 지점이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는 뭐 논쟁이 될 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역사학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이비 역사 신봉자들은 일단 이 역사학자들이 다 이 진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흥미를 자아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얘기들이 신뢰성이 있잖아요. 아프면 의사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고 법이 궁금한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정상적인 거잖아요. 역사 쪽은 당연히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뭐 모든 걸 다 100% 아는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전공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그 권위를 일단 최대한 깎아내려야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상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다 친일파이고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투쟁하시는 분들이 역사학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를 막은 분들이 역사학계거든요. 그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일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웠던 분들이 강만길 선생님, 안병옥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식민사관에 찌들어가지고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 연구나 이런 것을 우리 역사 왜곡을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니까
상당히 대중들이 좀 인지하기 어려운 뭐 그런 네.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때 왜 국정화를 무리하게 시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대부분의 한국 역사학계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하고 서로 학문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상을 네. 인정받고 싶은데 대부분의 한국 역사학계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상을 담은 걸 교과서로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는 거민정 체제에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국정화 해버리겠다는 무리수를 던진 거고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거의 98%는 될 겁니다. 제 생각. 98%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예. 투쟁했거든요. 저도 예.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목소리를 냈었고 네. 그때 많은 이제 젊은 역사 연구자들, 대학원생들도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도 만들고 성명서도 내고 뭐 저는 그때 유튜브 방송도 했었거든요. 예, 만인만세 역사 공작단이라고 야. 예, 유튜브 방송 몇 년 했습니다. 교수님 유튜버 출신이시구나. 예, 유튜버가 아니지 참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 그 시절에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 방송도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때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한국의 역사학자들 뭐라고 이제 몰아붙였냐면 좌파다. 맞아요. 좌파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일단 그 사람들의 규정에 따르면 다 좌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한국 역사학자는 다 식민사학자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좌파이면서 식민사학자인 괴상한 존재로 규정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레토릭을 써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 또 튀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네. 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뭐 대통령을 향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단고기가 역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뭐 이렇게 백설공주를 뭐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주장은 또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이 건에 있어서 그분들의 그 워딩 자체는 네. 맞는 거죠. 사실 환단고기는 조작된 가짜 역사서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 네. 이 문제가 어떤 정파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이비 역사학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게 단연간 연구를 해본 결과 예. 이 뿌리는 사실 극우에 다 있거든요. 아, 이 사이비 역사의 뿌리는 극우다. 예, 사실은 이 옛날 일제 시대부터 이미 네. 일제에서도 이제 최악의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역사 문화권으로 상정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일부 친일적인 한국인들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어만 네. 일본이 이걸 다 지배했지를 사실은 한국이 지배했지로 바꿔서 그 변형한 형태가 사실은 사이비 역사의 형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에 수용한 이들을 그리고 이걸 퍼뜨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네. 뭐 안호상 이런 분인데 이게 이승만 정권 하에서 초대 문교부 장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는 일민주의 만들어낸 사람이고 일민주의 그냥 네. 뭐 이승만 대통령 밑에 다 모여라 이거예요. 일민주의가. 네, 이분 원래 독일에서 철학 공부하신 분인데 네. 그때가 이제 나치 히틀러 시대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도 계실 때 기억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학도호국단이라는 게 있어요. 학도국단 있어요. 예. 학생 조직을 이제 군대화한 맞아요. 그거 만든 분이 안호상이에요. 오. 그래서 이 학도국단 이거 만들 때도 야 이거 나치 유겐트랑 너무 비슷한데 네. 막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네. 안호상은 아니다 이거 화랑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학도국단 화랑도다. 예, 그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일단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예. 굉장히 좀 극적인 걸 알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박창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 사람은 일제시대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군인이고요. 출신이고 해방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 참여했던 사람인데 예, 나중에 근데 이제 박정희랑 좀 틀어져가지고 네. 이제 갈라서긴 했습니다만 제대한 이후에 또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자유.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비 역사 쪽 글들 계속 실어가지고 군부대에 계속 보급하고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임승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환단고기랑 관련된 사람인데 네.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이제 조작해서 세상에 내놓은 이후에 여기 일본으로 한번 번역돼서 갔다가 네. 다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한 게 임승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 임승국
이 예. 1980년대 초에 이제 전두환 정권 찬양하고 아. 막 다 숙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다 숙청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식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예.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면서 다 잡아들여라고 한 윤석열처럼 그렇죠. 그런 망상에 빠진 인간처럼 네. 임승국이도 당시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그냥 예. 우리가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파시스트들이에요. 파시스트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환단고기를 비롯해서 사이비 역사를 예. 세상에 퍼뜨린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신군부도 80년대 신군부에서도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군인들이. 네, 네.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를 좋아했다고요? 환단고기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신군부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막 고토 수복하고 막 땅 넓혀지고 기분 좋거든요. 경제 영토가 늘어난다. 뭐 예.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거 가지고 제가 9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네. 그때도 정훈 교육 시간에 이런 거 영향을 받은 내용 많이 교육 받았고 논산훈련소 제가 갔는데 예. 99년 당시에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 이런 거 전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양이 네. 파시즘에 기반한 겁니다.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아.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또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해방 이후에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위랑 달리 이제 분단이 되고 이런 네.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런 파시즘에 기반한 사이비 역사학의 역사상을 이것은 민족주의적이니까 진보적인 거 아니야라고 수용하는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실상은 사실 이거 파시즘인데. 파시즘인데 그걸 모르고. 예, 그냥 예. 되게 나이브하게 이거를 예. 우리나라의 좋은 얘기니까 예. 애국하는 거니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예. 받아들이는 예. 분이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 역사의 수용자층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폭넓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을 공격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당에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이비 역사에게 우호적이거나 심취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이참에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자기 당에서 혹시라도 그런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잘 좀 말씀하셔서 이거 문제 있는 거다라고 일단 본인들 당에 있는 걸 잘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네. 역사학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환빠 논쟁, 환단고기라는 사실 그동안 저는 수면 아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이게 논쟁이 치열하게 있었습니까? 굉장히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역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재명 굉장히 대통령- 오랫동부터 이제 골머리를 알아왔던 분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뭐 역사책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본다든지 혹은 주변에 보좌진이나 이런 데 역사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예.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번씩은 접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예. 고등학교 때 예. 이런 얘기들 책 읽고 예. 그런가 하면서 혹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역사 덕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부분 책을 막 읽다 보면은 이런 예. 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는 시절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니고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지만 네. 이제 깊이 안 들어가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좀 동북아 역사재단이 뭐 지금 뭐 그 중국과 일본에 대한 뭐 이런 천착된 내용들은 하지만 그밖에 이런 문제들의 고대사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기관은 맞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도 냈고 제가 이제 연구 재단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반인분들 잘 모르지만 네. 몇 년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수행하던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것들이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이제 공세 그리고 이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그 설득에 넘어간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무너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연구가. 네. 되게 큰 저는 국가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난 손실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드는 사업이 폐기된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 지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역사부도 요 정도 네. 생각하실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 고대사 하면 뭐 4세기 백제, 뭐 5세기 뭐 고구, 예. 6세기 신라 지도 그려진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지도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 네. 동북아 역사 지도 같은 경우는 전 역사 시대의
뭐 시간값과 공간값을 다 부여해가지고 네. 만든 디지털 지도예요. 그래서 이 입력을 딱 하면 그게 역사 이제 지도상에 쫙 나오게 네. 예, GIS 기반에서 이런 거 이제 한 8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고 네. 사실 완성이 되면은 우리 학계의 연구에 큰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역사 교육이나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 뭐 낭랑군이 왜 평양에 그려져 있느냐 네. 독도를 일부러 안 그렸다라는 모함을 막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모함이죠. 사실 동부역사재단이 그 독도 문제 대응하러 만든 기구인데 네. 국가 녹을 받는 사람들이 뭐하러 독도를 그걸 없애겠어요. 근데 그분들 주장은 동부역사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친일파이고 식민사학자들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지웠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막 이제 그렇군요. 예, 퍼뜨리는 바람에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그렇군요. 역사학계에서는 아무튼 네.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논쟁까지도 대통령이 캐치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직접 질문하고 그에 대한 뉴라이트 사학자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왜 했을까? 결국 자기가 올바르게 친일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나,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있나, 이거를 좀 체크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댓글창에 뭐 비판이 많네요. 예, 그럴 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이제 어쨌든 역사를 보는 바람직한 바른 관점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요. 뭐 이런 뭐 사이비 역사학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보는 눈, 관찰하는 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